일상 속 소소한 사연 라디오 썰부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아마 이때가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지만 주위에다 얘기해도 믿지 않는 이야기라 아마도 이렇게 글로 적지만 다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사실임을 밝힙니다. 저는 지금은 102보 충대와 함께 사라진 306보 충대로 입대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동반 입대로 해병대로 입대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졸라 내게는 멀지만 할아버지와는 촌수로 가까운 친척분께도 연락을 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군내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빼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분은 부자가 모두 장성을 지낸 분들인데 내가 해병대 부대에서도 좀 빡신 데로 가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편한 곳 아니면 후방으로 빼달라는데 너는 무슨 그러냐? 아무튼 알겠다. 라고 하시며 저를 오히려 설득하기도 했으나 저의 주장은 확고했고 결국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과 또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 지들이 싸우면서 입을 터는데 들리던 소리가 해병대 몇 끼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술집만 난장판을 만들고 화해하고 경찰서 가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뉴스에 나오는 해병대 출신의 이상한 사람들도 보게 되어 저와 친구는 해병대를 생각을 접고 육군으로 입대하면서 제가 친구보다 먼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소총수로 그러니까 일명 딴개로 입대했어요. 제가 306에 입대를 한 이유는 대학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 때문인데 그때 선택은 잘 선택한 것이었죠. 306은 경기도 및 수도권 내 위치한 부대로 가고 일부가 경기도와 조금이나 가까운 강원도 내 부대로 가고 102는 후방 지역으로 가며 논사는 전국으로 특히 강원도로 간다고 해서 306으로 입대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306에서 모 사단으로 가게 되었고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처음 연대장 얼굴 보고 이젠 볼 일 없이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앞선 그 친척분 덕분인지 306에서도 그렇고 사단 신교대에서 그렇고 연대장을 만나서도 저만 따로 불려가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죠. 물론 집과 여자친구에게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요. 대대로 가게 되어 간부부터 선임들 이름까지 달달 외워가며 적응을 하며 언제 100일 휴가를 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를 서고 들어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깨우더니 당장 씻고 오라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또 훈련인가 싶어 씻고 왔더니 제 짐은 선임들이 관물대에서 다 꺼내서 이제는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전출 갈 때 혹은 훈련 나갈 때 물품 다 때려박고 숨겨둘 때나 쓰는 긴 가방에 다 때려박고 있었습니다. 그걸 둘러매고 행정반으로 갔더니 중대장과 행보관이 연대로 전출 간다는 말을 했죠. 미친놈들이 이유라도 말해주던가. 이유는 설명해주지도 않고 가면 우리 애들 좀 챙겨달라기에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죠. 레토나를 타고 대대 본부로 가서 전입했을 때 한 번 얼굴을 본 대대장과 인사하고 대대장과 만나면서 저는 드디어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 아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아무도 안 알려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이유를 알려주는데 연대본부 중대가 아닌 연대본부 인사과에서 어떤 미친 병사 하나가 도박을 거하게 하고 서류도 조작해 외박도 맘대로 나가고 하다가 걸려서 영창 15일인가 꽉 채워서 갔다 오게 되는 바람에
저는 연대로 그 또라이는 대대로 간다 하더군요. 단지 제가 인사과로 가는 이유는 육군 규정상 병사가 보직 변경할 수 있을 때는 전입하고 6개월 후나 가능하지만 제 전공이 컴퓨터와 관련 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때는 몰랐죠. 군에서 전역할 동안 직장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리라고는. 그렇게 저는 연대 본부 중대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과 소속의 병사는 중대장이나 행보관보다는 과의 간부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냥 직장인이었죠.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미친 듯이 직장 생활을 하고 첫 휴가를 갔다 오기 전에 연대장은 바뀌었고 저는 연대장이 바뀐 걸 보고 드디어 첫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다 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건 토요일 10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11시가 되기 전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연대장이 보호와 베이크가 있는 우리 중대 건물 뒤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우리 부대가 도시 안에 있다 보니 보호나 베이크에 사는 간부들의 수는 적었어요. 그래서 독신 숙소도 좀 남다 보니까 짬도 얼마 안 되는 하사들이 보호에 혼자 독방을 쓰며 생활하는 간부도 있었어요. 저는 선임들과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행정반에서 당직을 서던 선임이 내게 야, 박선대, 이병 박선대 묻지 말고 입 닥치고 당장 밑에 계단으로 1층으로 바로 내려가 지금 당장 물어보는 순간 뒤진다. 알겠습니다. 뛰어 새끼야. 그렇게 운동화만 신고 급히 뛰어 내려갔더니 연대장이 보였고 연대장 뒤에는 우리 연대 내에 있던 대대의 하사와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일반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죠. 순간 보자마자 이 여자는 왜 여기 있지? 나이가 있어 보이는 건 둘째치고 뭐지? 설마 에이 아닐 거야. 아닌데. 진짜. 다들 주말마다 연대장이 야간에 2번 순찰하는 거 뻔히 알 텐데 간부들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며 연대장이 말하길 기다렸죠. 연대장은 뭔가 충격을 먹고 어이가 없던지 일단은 조용한 데로 가자며 밖에서 기다릴 테니 인사과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지휘통제실로 뛰어가 당직사령에게 연대장님 명령으로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인사과 키를 달라고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직사령이 연대장이 시킨 일이라고 하니 관심이 생겼던지 올라왔길래 연대장님이 시킨 게 있으니 지휘통제실 앞 뒷문과 맞은편에 있는 통신실 문 닫아놓고 안에 있는 사람들 연대장과 2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건 연대장이 그래도 하사와 그 여자를 배려해 준 것이었죠. 연대장과 나 당직사령, 당직사관이 인사과에 모였고 하사와 의문의 여성은 인사과장실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당직 간부들이 내려갔고 저는 긴급히 사제안전관과 인사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은 자신이 목격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죠. 연대장이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앞서 말한 대로 간부들 숙소는 우리 중대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간부 숙소 앞에 갔을 때 간부 숙소 1층 안방에서 나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 연대장의 귀에 들려왔답니다. 연대장은 주말이라 외박 나간 간부들이 많으니 야동을 조금 크게 틀어놓은 줄 알았다더군요. 연대장은 괜히 자신도 민망한지 고개를 뒤로 돌려 우리 중대 건물을 한번 쳐다보고는 숙소 안으로 들어가 바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더군요. 밖에보다는 안에서 더 잘 들렸고 특히나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은 간부 숙소 정문 바로 옆이었다더군요. 그리고 연대장은 곧바로 문을 두드렸고 몇 번이고 두드렸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대요. 연대장도 열이 받아 문손잡이를 움직이며 문을 좀 더 크게 두드리자 갑자기 조용해졌고 안에서는 작은 소리와 함께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대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자 연대장이라고 밝히고 열지 않으면 문을 따버리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다더군요. 충성. 인사는 됐고 뭐 한다고
이렇게 오래 걸려? 밖에 소리가 다 들리잖아. 좀 소리는 작게 틀어서 보던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문 앞을 막고 있던 하사를 밀치며 들어갔더니 여자가 떡하니 있었다더군요. 간부 숙소에 일반인을 데려온 것도 잘못인데 그곳에서 그 난리를 피웠으니 연대장은 하사 얼굴과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냥 어이가 없었답니다. 여기까지는 당직사령과 당직사관에게 해준 이야기고 당직사령과 당직사관을 다시 지휘통제실로 내려보내고는 제가 타준 커피를 마시며 사제안전관과 인사과장을 기다리면서 저와 담배를 인사과 안에서 피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연대장은 여자는 일단 놔두고 하사에게 잠깐 따라 나오라고 했는데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하사가 여성에게 엄마 괜찮아. 잠깐만이라고 하는 말을 속삭이듯 말한 줄 알았겠으나 긴장을 한 상태여서 그랬던지 연대장 귀에 다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대장에게 다 들렸고 이 말을 듣자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사를 데리고 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바람을 쐬고 충격이 가시고 머릿속을 정리해봤는데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연대장이라고 밝히고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열었다. 분명한 것은 여성은 옷을 제대로 다 입지 못했고 하사 새끼도 마찬가지. 이 새끼는 분명히 했다. 처음에는 어디 누구 불러다 한 줄 알았는데 아까 분명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둘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하사 새끼 나이가 꽤나 있네. 에이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닐 거야. 하사에겐 따로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단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하사를 혼내며 징계 내릴 거니까 둘 다 따라 나오라고 하며 연대장은 나를 부른 거였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연대장에게 징계 내리려면 필요한 절차라 말하고 하사의 중대 행정반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님께서 지금 당장 하사 새끼 병사 생활할 때 생기부인지 생지부인지 그거 찾아서 들고 인사과로 당장 튀어오라고 하셨죠. 땀을 흘리며 중대 당직사관이 직접 들고 왔고 당직사관을 다시 돌려보내자마자 저는 그걸 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바로 인사과장실로 가서 잠시 하사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서 제가 징계를 담당하는 병사이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며 가족 관계와 부모님, 형제들 이름을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같이 있는 여성의 이름을 물어보고는 다시 인사과장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제안전관과 인사과장은 부대와는 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밤에 일이 있으면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특히나 주말이다 보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연대장이 있는 인사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기 연대장님 잠시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돼서 안에서 펴. 어차피 아까도 폈잖아. 창문도 열어놨는데 그냥 안에서 켜.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우고 있으니 연대장이 내게 물어왔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좀 전에 뭔 일이야?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이씨 뭐야?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연대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전역하고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믿어주지 않아서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었는데 얘기 듣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는 걸로도 저는 속이 좀 풀리는 느낌이라서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만족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부자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